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게 그냥 평소에 보던 그런 분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고요. 세계 경제의 혈관을 직접 겨냥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만 서로 노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가스전을 타격하고 또 이란은 카타르의 LNG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이 세계 경제를 돌리는 에너지 인프라 자체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서로의 경제 심장만큼은 건드리지 말자는 그 레드라인이 그냥 무너져 내린 순간이죠. 한 전문가가 분석한 것처럼 이건 서로 간에 끝없는 전쟁으로 가겠다는 명백한 신호인 겁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시설을 때렸다는 건 단순히 분쟁이 커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성격 자체가 아예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은요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빡 뜨자마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때 30% 넘게 폭등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결국 25%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가 없었죠.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야, 이게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 먼 나라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에너지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예 상대방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에너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파괴하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거죠. 이란 가스 생산의 70%를 책임지는 사우스파러스 가스전, 또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만 봐도 그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날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근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아주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새로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공짜로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이제 당신들 에너지가 지나가는 그 바다는 당신들이 직접 지키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출구 전략의 핵심, 미국 우선주의인 거죠.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뭐하러 중동 석유에 목을 매? 너희 동맹들이 우리 군사력에 공짜로 숟가락 얹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부탁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수십 년 동안 맺어온 동맹 관계에 대한 비용을 이제 내라는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던 미국이라는 보호막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는데 다른 동맹국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걸고 아주 복잡한 외교전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대응이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입니다. 일본은 파병은 절대 안 된다. 딱 선을 긋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만족시키는 아주 영리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길을 택했고요. 일본의 전략, 이게 정말 정교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직접 만나서 파병은 우리 법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따리를 푼 거예요. 명분은 명분대로 지키면서 실리는 완벽하게 챙긴, 이거 정말 노련한 외교술이죠? 자, 이제 시선을 온전히 우리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 우리는 지금 정말 피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맹의 요구냐, 우리 경제의 현실이냐. 호르무즈 해협, 이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에너지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여기가 막힌다? 그럼 한국 산업이 그대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먼 나라의 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파병 반대가 55%로 찬성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동맹 압박도 있고 경제도 중요한데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국내에서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렇습니다. 긴밀히 소통 중이다.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그렇죠. 이 외교적인 말들 뒤에는 어떻게든 국익을 지켜낼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의 깊은 고심이 숨어 있는 거겠죠? 자,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전쟁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는 건 한국이나 아시아, 유럽인데 정작 이 판을 흔들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라서 별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압박하는 쪽은 멀쩡하고 압박받는 쪽만 고통받는 아주 불공평한 상황인 거죠. 전문가들 전망은 정말 암울합니다. 시티그룹은 분쟁이 6주만 이어져도 유가가 150달러, 6월까지 길어지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140달러를 넘는 상황이 2달만 유지돼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결국엔 세계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미국 연준마저 이런 말을 합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은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에너지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국제 정치,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의 딜레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맹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생존이라는 현실. 이 둘 사이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 없는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